네, 오늘 마감장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줄 평으로 오늘장 주요 포인트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변 대표님의 깔끔한 한 줄 평,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변 대표님, 오늘도 뉴스가 많았습니다. 네네. 오늘장 한마디로 또 요약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 시간 제일 아주 부담이 한번 1000만 배, 100만 배 좀 되는 시간인데 지익합니다. 지금 4월 우리가 한 셋째 주 이후에 약간 어떤 이 증시 어떤 판도가 4월 초와는 좀 많이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여인이어서 어떤 공매도 재개와 이 시간을 좀 맞춰서 우리 증시도 계속 지속해서 좀 조정 좀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 줄 평은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는 이제 표현을 좀 했는데 네. 자 이번 장은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네. 자 지금 공매도가 5월 1일 날, 오늘이 3일이죠. 5월 3일 첫 거래일에 재개가 되었다고 해서 이 증시 하락의 요인을 공매도라는 어떤 이 특수한 어떤 타겟으로 몰고 맞습니다. 가는 이건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2월장, 3월장에 급락 조정이 좀 있었고요. 맞습니다. 4월 초에서 4월 중순까지 이어졌던 이 상승 랠리가 단기에 코스피의 3,200선 그리고 코스닥의 1000선을 좀 견고하게 좀 유지했다가 맞습니다. 이후에 이 공매도라는 어떤 이 불확실성, 즉 투심을 저해할 수 있는 그쵸. 이 명분이 가시화되면서 이런 불안 심리가 좀 증시에 좀 영향을 좀 미치게 된 건데 맞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잠깐 볼게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3,127.2%, 0.6% 하락됐고요. 네. 지금 코스닥은 961.81% 좀 했는데 천을 탈피했죠. 그렇죠. 2.2%.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어떤 이 하락 전환율이 좀 큽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공매도에 대한 어떤 재개 움직임에 따른 투심 저하가 아니라 최근에 이 소형주 위주의 어떤 급등 장세가 좀 연출이 좀 됐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런 어떤 선순환매 장세에서 역시나 기대감만 수반한 이 주식이 거품 논란으로서 다시 차익이 실현되는 이 구간에 좀 직면했다. 맞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 공매도 재개와 이 개시되는 이 타이밍에 좀 맞춰서 이런 좀 흐름을 좀 낸 것으로 보여지고 맞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뭐가 있죠?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있습니다. 마감일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어떤 2020년도보다는 훨씬 더 견고한 실적을 냈던 기업들의 어떤 호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개별 순환장세에서 어떤 이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고 한 줄 평 해주시면서 증시 하락 요인을 이 공매도라는 것에 너무 극한되게 보지 말고 또 정확하게 여러 가지 요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 또 1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졌으니 저희 방송 또 함께 하시면서 공식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이런 리스크들 정확하게 또 보시고 지혜로운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저희와 함께 지혜로운 장 담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 또 이렇게 한번 돈의 맛 시작해 볼 텐데 대표님, 네네. 실제 오늘장 분위기 봤을 때 이 공매도 얘기가 또 이슈기는 합니다. 정말로. 그렇죠. 네, 여기 가서도 나온 게 공매도, 맞습니다. 저기 가도 들린 게 공매도인데 맞습니다. 지금 오픈방에서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도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공매도에 의해서 이 주가 빠질 것 같은데 괜찮나요? 괜찮을까요? 팔아야 될까요? 그런데 공매도가 없으면 사야 됩니까? 저 같으면 자, 공매가 재개 없었다고 했을 때 작년에 그렇다면 공매도의 어떤 이 재개 움직임을 정지시켰을 때 주가가 그 요인으로만 상승했냐? 맞습니다. 또 아니죠. 아니죠. 개별 종목에서는 사실은 이 공매도에 어떤 좋은 취지가 있거든요. 주가의 어떤 적정성을 유지시키고 말이 안 되는 거품을 수반하는 그런 종목들의 맞습니다. 이 공매도가 이 주가의 어떤 거품을 좀 제거해주고 이 주가의 어떤 적정성을 좀 충분히 가져가는 게 이런 거예요. 주가가 완만하게 어떤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주가가 계속 이렇게 춤을 춘다면 맞습니다. 피해자가 속출되고 이익을 본 사람이 맞습니다. 관이 있을까요? 같이 춤을 추죠. 그런 마음이. 변동성은 오히려 투자의 심리를 더 위축시킬 뿐입니다. 맞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견고한 흐름을 그리면서 또 조정을 받고 또 흐름을 보면서 다소 좀 지루하지만 우리가 중장기 투자 이상에서의 어떤 이 수익권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래도 공매도가 좀 좋은 취지를 하는 그런 역할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네. 이어서 어떤 내용이 또 있죠? 네. 일단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공매도에 관련된 그런 많은 이슈와 집중이 이목된 가운데 예상했던 대로 그 대차 잔고, 그러니까 이 공매도를 위해 빌려간 주식들이 많은 일부 종목들은 급락세가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거는 네. 뭐 당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주린이 분들, 2020년도에 동학개미로 입성했던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공매도 정의 짧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자, 공매도 쉽게 말해서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없는 주식을 어떻게 빌려서 팝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차입은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고 네. 싸게 사서 갚아가지고 그 차익, 떨어진 만큼의 차익을 보는 게 이 차입 공매도고, 맞습니다. 무차입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공갈로 먼저 팔아서 다시 주가가 급락했을 때 밑에서 사서 다시 채우는 건데,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입니다. 금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허용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좀 올해 초였죠. 게임스탑의 어떤 공매도 세력과 이 맞습니다. 커버 세력 간의 어떤 이 전쟁. 그래서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급등량이 좀 있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공매도와의 어떤 전쟁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공매도가 하루에도 몇 조씩의 어떤 이 손실을 좀 맞습니다. 초래한 그런 사건도 네.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입, 대차 잔고, 주식을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잔고만큼만 우리가 빌려서 팔고 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이제 사서 갚는 그런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게 외인과 기관 투자자만 좀 됐는데, 지금 새롭게 바뀌게 된 이 공매도 재개 규정에는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 전문 투자자 요건을 좀 갖춰야 됩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어떤 투자 실적이 좀 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1시간 이상의 이 금융감독원의 어떤 집체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몇 가지야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그렇죠. 교육 이수를 좀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게 무한대로 팔 수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자, 기업의 어떤 대차 잔고의 범위까지인데, 이 범위까지 만약에 주식을 사서 만약에 주가 많이 빠진다면 네. 다시 저가에 사서 주식을 갚는 이 투자 기법인데, 이게 지금은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과거에는 차입 공매도를 통해서 일단 어떤 이 주가의 어떤 급락을 예측해서 하는데, 네. 지금 동학개미들이 좀 똑똑해졌다. 이 관점들 똑똑해졌다. 때문 그 관점들 때문에 네. 지금은 무차입을 해서 차입을 해서 주식을 만약에 먼저 팔더라도 그 집계에 따라 어떤 통계를 통해서 오히려 쇼커버링을 좀 유발시키는 어떤 매기 유입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올해는 아직 5월쯤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 요인 때문에 오늘 급락했다라고는 좀 저는 부분은 맞지만 다소 부분은 좀 틀리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매도가 이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전부는 아니다. 또 1년 2개월 만에 또 재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뉴스에 매기가 쏠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그렇죠. 네, 이런 객관적인 공시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오히려 또 얻어가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개별 종목별로 하락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네. 그렇다면 짧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하시는 우리 개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 딱 한 줄 평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이런 마음을 먹어라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공매도의 어떤 타깃이 될 수 있는 거는 주가 급락이 예상되는 종목보다는 기대감만 수반해서 주가가 단기 급등했던 종목,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또 수반하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자, 실적이나 수주가 없는데 주식만 그 기대감 때문에 왕창 지금 2배 이상 올랐다면, 말이 안 당연히 되죠. 그런 종목의 대차 잔고율이 좀 높다면 네. 당연히 우리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 좀 피해야 되는 된다. 거고, 지금 대차 잔고가 좀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카카오처럼 지금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의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고, 맞습니다. 이후에 카카오 모빌리티의 어떤 상장 이슈까지 부각될 수 있는 어떤 맞습니다. 매기가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완연한 종목들에 감히 맞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끼겠느냐. 안 끼죠. 잘못하면 이게 공매 치려고 들어왔다가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쇼커버링해서 그 요인 때문에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반드시 어떤 기업의 실적적인 요인을 반드시 한 번만 더 네. 짚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흔들릴수록 탄탄한 마음으로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과 기업의 마음과 관심을 기울여라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올라올라 새로운 코너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